오늘 뉴욕 뉴저지 한인회에서 102주년 3.1절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3종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가 결국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 맨하탄에서 발생한 아이전 혐오 범죄에 시민들이 모여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 게이 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어젯밤부터 존슨앤존슨 백신이 전국에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 시기가 예측됐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차원입니다. 오늘은 3.1절 102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회에서는 102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을 기념해 순국 선열의 뜻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이번 3.1절 행사는 팬데믹 상황임을 고려해 뉴욕 한인회는 뉴욕 한인회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거행했습니다.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고 후세들에겐 역사의식 고취의 장이 된 이번 행사는 개회선언 및 광복회 뉴욕 지회장의 독립선언문 낭독으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 장원삼 뉴욕 총영사와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의 기념사가 이어졌습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비록 화상 행사지만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을 거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인 1919년 3월 1일 그리고 그 직후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과 외침은 나라를 잃고 시리에 빠져있던 우리 민족에게 꺼져가던 독립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독립군의 항일투쟁의 도화선이 되며 민족교육과 경제자립운동에 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 만세운동의 정신은 많은 해외 동포들에게 민족의 정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며 해외에서도 치열한 항일 독립운동을 가해증 전개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습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한인회장 찰슨입니다. 오늘은 3.1운동의 102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02년 전에 우리 선조들께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을 해가면서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뛰셨습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지금 되새겨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민족성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유지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1운동은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민족들이 참여를 했기에 우리의 민족성과 우리의 문화가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뉴욕 한인회는 우리의 민족성과 우리의 문화를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많은 미국 정치권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뉴욕은 한인들이 많아야 강해진다는 특별한 메시지와 함께 한인 사회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Hello, Cagney. This is Senator Chuck Schumer, and I'm honored to join with all of you, even if only from afar, as we celebrate the 102nd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nd of course, I want to recognize the Guanbach Association of New York for all they do to preserve the memory of the freedom fighters over a century ago. We observed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this year in unprecedented times, a pandemic, a recession, a country in the midst of transition. I will fight for New York's Korean American community. The more Koreans we have in New York, the stronger we are. I believe that with every beat of my heart. And I want to make sure that your voices are heard in Washington. So my very best wishes to all of you. Stay healthy, stay safe. 이번 기념 행사에는 미국 내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유적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1921년 3월 2일 만세 삼창이 울려 퍼진 맨해튼 타임스퀘어 부근 더 타운홀과 조선 왕조 견미 사절단이 미 대통령을 접견한 9, 5번가 호텔 등 뉴욕시 곳곳의 독립유적지가 소개됐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독립운동 열사분들의 노력과 그 의미를 한인 사회뿐 아니라 미국 시민들에게도 당시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전달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줌을 통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3.1절 특별 영상을 제작해 KBTV를 통해 방송함으로써 온라인으로 함께하지 못한 동포들을 위해 3.1 독립운동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뉴욕 주의회는 상하원 만장일치로 3.1 운동의 날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이 하원에서 통과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에 부양책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에서 부양책이 통과되자 하원이 부양책 통과에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히고 지난 몇 주 동안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 코로나19 부양책을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법안을 넘겨받은 상원이 빠르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은 219대 212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 2명, 공화당에서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부양안은 상원의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4일까지 지급하는 실업급여 혜택이 종료되기 전 부양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부양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입니다. 지난 12월 통과된 부양안을 통해 지급된 1인당 600달러와 이번 부양안까지 통과된다면 총 2,000달러의 현금을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매주 300달러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실업급여는 400달러로 상향해 8월 말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은 또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 200억 달러 지원, 주와 지방정부 3,500억 달러 지원, 학교 1,290억 달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민주당은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60표가 아닌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시키길 원하고 있지만 상원 사무처는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최저임금은 조정 절차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원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하원의 재조정과 2차 표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후 발효됩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가 결국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했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요양원 사망자 축소 발표 논란에 이어 성희롱 의혹까지 속출하면서 한순간에 정치권 스타에서 성범죄 수사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버스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쿼모 주지사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제기된 이딴 성희롱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둔감하거나 지나치게 개인적일 수 있었음을 이제 알게 됐다면서 내가 한 말 중 일부는 성희롱으로 오인됐음을 인지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누구와도 부적절하게 접촉한 적이 없으며 장난치려는 의도로 사람들을 놀리는 농담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전날인 27일 자신이 꾸린 독립조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받겠다는 꼼수를 쓰려다가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즉각 독립조사위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뉴욕주 검찰이 개입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쿼모 측은 한 발 물러서 뉴욕주 검찰총장 등이 독립조사위를 꾸리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재차 물거품이 됐습니다. 당사자인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쿼모 측 제안을 즉각 거부하고 진정한 독립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쿼모 주지사는 전 보좌관에 이어 전 비서까지 성희롱 피해를 폭로하면서 민주당 안팎의 사퇴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쿼모 주지사의 전 비서 셜렛 베넷이 쿼모 주지사가 성생활에 관해 묻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6월 5일 주의회 이세당 주지사 사무실에서 단 둘이 있을 때 성관계를 맺는데 상대편 나이가 문제되는지를 묻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쿼모 주지사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부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하루 만에 이를 반복하고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지난 주말 맨하탄에서 발생한 아이색의 남성에 대한 묻지마 공격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중어범죄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AP통신 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 규탄 목소리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집회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지난 25일 36세 아시아계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이유 없이 칼에 찔렸는데 피해 남성은 현재까지 위중한 상태며 용의자인 23세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집회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아시아계 미국인 연맹이 주최했고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 정관계 고위 인사도 참여해 연설을 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우리는 증오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아시안을 향한 증오를 멈추고 뉴욕뿐 아니라 전국에 이 메시지를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시안을 노린 증오범죄가 급증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인권단체들이 마련한 증오범죄 신고 사이트 스톱 AAPI에는 현재까지 3,0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25일 묻지마 폭행의 용의자 머플리 히는 27일 법정 예비신문에서 자신의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는데 언론은 그가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맨해튼 검찰은 이 사건을 증오범죄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현재 중태인 피해자는 소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화인 미나리가 왜 외국어 영화로 한정됐느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미나리는 외국어 영화상이 아닌 작품상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nd the Golden Globe goes to Minari.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 감독이 자전적 이야기를 소재로 삼은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 한국어 영화로는 두 번째로 이 상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미나리는 지난해 초 썬댄스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후 골든글로브까지 모두 75관왕을 기록했습니다. 북미에서 개봉된 지 3주째 접어들면서 대형 빌보드 광고판이 등장하고 추가 상영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골든글로브 주최 측이 대사 규정 때문에 미나리를 작품상 후보에 올리지 않고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만 선정해 논란이 됐던 사실을 자세히 전하면서 미나리는 작품상을 놓고 경쟁했어야 할 가장 미국적인 이야기라고 전했습니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브래드 피트가 설립한 제작사 플랜 B가 만든 미국 영화인데 대화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골든 글로브 규정에 따라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비영어권 대사 때문에 미나리의 작품상 수상 자격을 박탈해 비판을 받았다며 올해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빛낸 사실상의 우승작 가운데 하나로 미나리를 꼽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나리를 연출한 정 감독은 미국 감독이고 미국에서 영화가 촬영됐고 미국 업체 투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나리는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만 올라 작품상 부문에서 경쟁할 수 없었다고 골든글러브를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어 미나리 출연진도 연기상 후보에 오를 자격이 있었지만 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NN 방송도 골든글로브가 미나리를 작품상 후보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헐리우드의 인종차별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했다며 미국은 인구의 20% 이상이 집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미국인을 정의하라의 샬린 헤메네스 이사는 미국 가정에서 35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현실에서 외국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미나리와 같은 영화에 대한 우리 내면의 편견을 조사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I'm not pretty. I'm good looking. 어제 밤부터 존슨앤존슨 백신이 전국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등학생은 올 가을, 초등학생은 빠르면 올 연말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일요일인 어젯밤부터 390만 회 접종 용량의 존슨앤존슨 백신이 각 주의 병원 약국 및 지역 사회보건센터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단 1회 접종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데다 냉장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어 가용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FDA는 지난달 27일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이 개발한 백신의 긴급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FDA는 외부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전날 이를 권고하자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3개가 됐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미국, 남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전반적으로 예방 효과가 66%로 나타났습니다. 중증이나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효과는 85%였습니다. 접종 뒤 코로나19로 숨진 사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7일 얀센이 품목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위한 임상시험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하면서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에 초등학생들이 접종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고등학생들에게는 올 가을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는 FDA의 허가를 받은 3개의 백신을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게 접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0일 이내에 등교를 약속했지만 모든 교사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채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DC는 교사의 백신 접종이 학교 재개의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등교 재개를 위해 교사의 접종을 우선해야 하지만 이것이 안전한 등교 재개를 위한 요건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위안부 망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던 마크 램지어 교수는 최근 처음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인계 석지영 하버드대 종신교수가 램지어 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 대화에서 그가 사실 조선인 매춘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다, 내가 실수했다라고 토로한 내용이 석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공개되면서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미 차세대 청소년 단체 AAYC는 현재 한국 언론에서 램지어 교수가 오류를 인정하고 괴로워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쏟아지는 바람에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아직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철회되지도 않았고 그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를 받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AYC는 이번 사태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긴급 이사회에서 AAYC 설립자 브라이언 존 대표는 대통령도 사과를 할 때는 대변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는데 이것은 동료 교수와 주고받은 대화일 뿐
본인의 어떠한 공식적인 서면이나 구두 사과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대표는 또 램지어 교수가 종신 교수일 경우 하버드대 측에서는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여기에 맞서 사과 정도로 끝내지 않고 교수의 해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 언론에는 이 사건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다시 알릴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AAYC는 국제학술저널과 하버드 법대 그리고 미국 200명의 언론인들에게 성명서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간 보수 매체와 전화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공식 석상에서 연설한 것은 지난달 20일 퇴임한 지 39일 만에 처음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린 보수 진영의 연례 주요 행사인 보수 정치 행동회의 연설에서 나는 그들을 패배시키기 위해 세 번째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둔 언급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지지층에서의 트럼프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특히 대선 이후 공화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세간에 떠돌았던 신당 창당설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취임과 동시에 자신의 정책 뒤집기에 나선 것을 두고서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들이 반고용, 반가족, 반국경, 반에너지, 반여성, 반과학적임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미국의 다음 세대가 미래에 받아야 할 대우를 속이고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가 성장하면서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인 NPR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대사에서 가장 처참한 첫 번째 달을 맞이한 대통령인 후임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폭언을 휘둘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상하이 도서관이 소장한 1945년 말 발행 잡지 승리 제11호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1945년 11월 5일 군 통수권자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의 신분으로 상하이 장원공항에 도착해 군중의 환영 속에서 한국 광복군을 공개 사열하는 희귀 사진 2장을 찾았습니다. 광복 당시 임시정부가 있었던 충칭에 머무르던 김군은 1945년 11월 5일 중국 정부가 제공한 항공기를 타고 상하이에 도착했다가 11월 23일 미군이 제공한 항공기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일본의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을 기념해 창간된 잡지 승리 제11호에 상하이의 모습 화보 코너에서 환영 꽃다발을 목에 건 김주석의 사진과 함께 질서 있게 도열해 김주석을 맞이하는 한국 광복군 대원들의 모습이 같이 실렸습니다. 김주석이 당시 상하이 공항에 도착해 환영받는 모습을 찍은 다른 사진들은 국내에 출간된 백범일지에 수록될 정도로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광복군 대원들이 도열해 환영 행사를 열었다는 내용은 처음 확인되는 것입니다. 중국군식 복장이 아닌 미군식 베레모를 쓴 복장으로 밀어 이들은 비밀 국내 진공작전인 독수리 작전 준비에 투입됐던 정예 요원들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연방정부가 교통 혼잡료 시행을 승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TA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승인 절차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승인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방고속도로청도 뉴욕시 교통 혼잡료 시행권을 적시에 처리하기 위해 업무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뉴욕시 교통 혼잡료 부과는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남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미국 내 최초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교통 혼잡료 시행을 위해서 연방고속도로청은 연방교통부와 함께 필요로 하는 환경 영향평가의 수준을 정하고 이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즉, 약식 환경 영향평가만으로도 충분한지 아니면 정식 환경 영향평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뉴욕시정부는 차량 종류별 요금을 정하기 위해서 교통이동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